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요즘 인터넷에서 정말 말이 많았던 테슬라 폰 소문하고요. 또 실제 테슬라 오너들이 경험하는 찾아오는 서비스의 현실.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IB타임즈 기사나 That's Not Funny라는 블로그 글, 또 댓글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문의 실체는 뭐고 또 실제 서비스는 어떤지 장점과 단점 모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다님들께서 테슬라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그 테슬라 파이폰 얘기부터 해야겠죠. 이게 뭐 영구 배터리다, 스타링크 위성 연결된다, 심지어 화성에서도 쓸 수 있다. 와, 정말 SF 영화 같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혹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이게 근데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 IB타임즈 기사에서도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뭐랄까 신뢰할 만한 근거나 출처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그랬군요. 네, 영구 배터리라든지 휴대폰에 스타링크를 바로 연결하는 거, 지금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화성 통신망은 뭐 수십 년은 걸릴 프로젝트잖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결정적으로 앨런 머스크 본인도 예정의 한 Q&A 세션에서 스마트폰 만드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아예 선을 그어버렸어요. 아, 진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소문이 도는 걸까요? 뭔가 사람들이 테슬라에 거는 기대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머스크는 분명히 테슬라의 핵심은 전기차, 자율주행,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스마트폰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여지를 뒀어요. 만약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앱스토어 통제 같은 걸로 너무 독점적으로 군다. 그러면 대안으로 테슬라 폰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거든요. 약간 견제구 같은 느낌이네요. 예전에 트위터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딱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이미 차량용으로 리눅스 기반 OS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랄까 기술적인 토대는 있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좀 방어적인 조치로 고려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뜬구름 잡는 듯한 폰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실제 테슬라 오너들의 서비스 경험 얘기를 해보죠. 네, 좋습니다. 마침 그 That's Not Funny 블로그에 올라온 후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바쁜 엄마가 모델 Y를 샀는데 특히 모바일 서비스에 완전 반했다는 거예요. 그 글 보셨군요. 네, 집으로 직접 와서 타이어를 교체해줬다는데 와, 앱으로 예약만 하면 집까지 와서 타이어를 갈아준다니 이건 정말 시간 없는 바다님들께는 엄청난 메리트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편리함은 정말 누구도 부정 못할 큰 장점입니다. 특히 바쁘신 분들한테는 시간 절약이라는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앱으로 그냥 예약하고 기다리면 기술자가 딱 와서 처리해 주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블로그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글쓴이 남편조차도 서비스가 가능할 때만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단서를 달았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댓글에서는 뭐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서비스가 안 된다거나 예약 대기가 너무 길다는 불만도 있고요. 비용 문제나 심지어는 회사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축소될 수도 있지 않냐는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마냥 다 좋은 거 아니군요. 특히 타이어 수리 관련해서는 좀 안 좋은 경험담도 본 것 같은데요. 꼭 테슬라에서만 수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자가 너무 간섭한다거나 뭐 그런. 맞습니다. 펑크 수리를 무조건 테슬라 통해서만 해야 해서 불편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경험담들이 공유됐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일반 타이어 가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테슬라 타이어 안쪽에 있는 그 방음제 때문에 일부 업체가 좀 꺼리는 것뿐이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요. 아하,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독립정비소 지원에는 좀 인색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뭐 기술자가 감시하는 것 같다는 일화도 있긴 한데 또 동시에 보면 테슬라가 부품 판매나 자가수리, 심지어 차량 개조 같은 거에는 또 비교적 관대한 문화가 있다는 반론도 같이 존재해요.
들어보니까 그 모바일 서비스 자체는 되게 혁신적이고 편리한데 실제 이용 경험은 진짜 사는 곳이나 상황,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꽤 클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는 기업의 좀 흥미로운 양면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양면성이요? 네, 파이폰처럼 막 미래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품게 만들면서도 정작 현실적인 차량 서비스 운영에서는 아직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죠. 뭐랄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제 서비스 경험 사이의 간극이랄까요? 네,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과 실제 현실 서비스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다는 점, 바다님들께서도 테슬라를 이해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 뭘까요? 테슬라가 자체 OS, 그 리눅스 기반 OS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X, 예전 트위터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플랫폼 구축 야망 같은 걸 생각해 보면요. 네네. 어쩌면 미래의 진짜 파괴력은 테슬라 폰이라는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존 앱스토어나 플랫폼 생태계를 우회하는 테슬라 차량과 서비스가 완전히 통합된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 거기서 진짜 힘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네, 뭐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다리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